이번 강의에서는 어셈블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어셈블리는 .NET 프레임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NET 어셈블리는 EXE 혹은 DLL 파일 형태를 지니며 하나 이상의 모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T 어셈블리는 배포를 단순화를 통해 많은 배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NET 어셈블리는 자기 기술적인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고 레지스트리 항목에 종속되지 않는 구성 요소로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실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윈32 컴에서는 버전 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DLL 충돌 문제가 있었지만 .NET 어셈블리는 강력한 이름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DLL 충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같은 명칭의 여러 어셈블리를 설치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응용들은 자신들에 맞는 어셈블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 어셈블리를 배포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전용으로 배포하는 방법과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어셈블리 매니페스트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매니페스트에는 어셈블리의 버전 요구 사항과 보안 아이디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메타데이터와 어셈블리의 범위를 정의하고 참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에 정의된 형식들에 대한 형식 메타데이터와 실제 수행해야 할 코드인 MSIR 코드와 리소스로 구성이 됩니다.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논리적 어셈블리와 물리적 바이너리 매핑 관계를 1대1로 대응시키는 단일 화일 어셈블리와 여러 개의 모듈들을 논리적 관점을 통해 하나의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다중 화일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관점에서 어셈블리를 보면 리소스 화일, 매니페스트, DLL, 모듈 등으로 인식할 수가 있을 것이며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클래스, 대리자, 인터페이스, 리소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용 어셈블리는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어셈블리를 배포하여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이용되는 어셈블리를 말합니다. 배포되는 위치는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 디렉토리이거나 하이 디렉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NET에서 어셈블리 배포 방법의 기본으로 전용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고 있어 비주얼 스튜디오 .NET을 가지고 개발을 할 때 특정 어셈블리를 참조를 하고 컴파일을 하면 자동으로 참조하는 어셈블리를 복사해 주어 개발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LR에 의해 전용 어셈블리의 위치를 찾는 과정을 프로빙이라 합니다. 프로빙은 제일 먼저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를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고 만약에 해당되는 곳에 없으면 구성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 파일이 있으면 구성 파일에 명시된 디렉토리를 검사하게 됩니다. 공유 어셈블리는 어셈블리를 컴퓨터 시스템의 어셈블리 캐시에 설치함으로써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역 어셈블리 캐시 위치는 윈도우즈 디렉토리의 어셈블리 하이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DLL 충돌을 막기 위해 공유 어셈블리에는 강력한 이름을 할당해야 합니다. 강력한 이름은 어셈블리 이름, 버전 번호, 문화권, 어셈블리 아이디, 공개키, 디지털 서명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역 어셈블리 캐시에는 동일한 이름의 DLL이더라도 강력한 이름이 다르면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이름의 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어셈블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셈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제 개발도를 통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서
iStudy DLL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iStudy라 프로젝트명 할게요. 모두 지우시고 파일명도 iStudy CS로 할게요. namespace about assembly라 하고 간단히 인터페이스를 iStudy를 정의해 볼게요. void study 컴파일을 하시고 폴더를 봐보시면 위에 그리고 폴더를 보면 DLL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어셈블리를 우리는 단일 파일 어셈블리라 얘기를 합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테스트하기 위한 폴더로 올려놔볼게요. 이번에는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 해당 모듈을 포함하는 다중 파일 어셈블리를 만들어 봅시다. 모듈은 추상 클래스 맨이 정의된 main.cs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추상 클래스이고 네임 필드와 네임 필드에 대한 접근자 네임 속성 그리고 제정이 된 toStr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은 비주얼 스튜디오 2008 명령 프롬프트에서 CS의 타겟 모듈 옵션을 주시고 소스 파일을 주시면 모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맨단 넷 모듈 파일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맨단 넷 모듈을 포함하는 수트 DLL을 만들어 볼게요. 수트.cs도 미리 정의해 놓았습니다. 수트는 맨으로부터 파생이 되었고 iStudy를 구현하였습니다. 넘필드와 넘필드에 대한 접근자 넘 속성 그리고 iStudy에 구현 약속되어 있는 study 메소드를 구현하였고 toString을 제정하였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DLL을 만들어 볼게요. CSC 타겟 DLL을 만들 때 타겟은 라이브러리라 하면 됩니다. DLL을 창조해야죠. 레퍼런스 iStudy 그리고 모듈을 추가할 거니까 add 모듈 main.net 모듈 그리고 .cs를 가지고 할 거죠. 보면 .dller이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 이상의 모듈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DLL을 다중 파일 어셈블리라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 DLL을 사용하는 간단한 응용을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시다. 응용 프로그램 using assembly 먼저 DLL을 창조해야 되겠죠. 창조 추가를 선택해서 찾아보기로 해당 DLL이 있는 위치에 가서 DLL을 창조를 하십시오.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new stu 3 일동 iStudy man as iStudy if iStudy manner이라면 iStudy study 잘 동작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isysdl과 systemdll 참조한 DLL들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포의 기본 방식으로 전용 어셈블리를 채택한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공유 어셈블리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프로젝트 하나 만듭시다.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고 프로젝트명은 public assembly라 할게요. 클래스명을 example이라 하고요. public static with to console writeline hello. 프로젝트 메뉴에 속성을 선택해 보세요. 어셈블리 정보 버튼을 눌러보시면 정보 창이 보이죠? 여기에서 어셈블리의 강력한 이름 정보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 탭을 선택해서 어셈블리를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이름 키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my key. 컴파일을 하시고 DLL 파일을 전용 어셈블리 캐시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퍼블릭 어셈블리가 보이죠? 그리고 공용 어셈블리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구성 프로그램. 프로젝트명은 using public assembly 1이라 할게요. 먼저 공용 어셈블리를 추가해 봅시다. 참조를 추가할 때 전용 어셈블리 캐시가 있는 디렉토리에서 추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던 폴더에서 직접 참조를 추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용하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example 2 동작시켜 보면 잘 동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에 가서 봐보면 참조한 DLL이 복사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 키값을 포함하고 있는 어셈블리의 경우 공용 어셈블리로 취급하여 복사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작성한 공용 어셈블리 내용을 조금 수정해 봅시다. 내용에 가서 헬로우를 야후로 바꿀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속성에 가서 어셈블리 정보를 버전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컴파일을 하시고 어셈블리 파일을 다시 전용 캐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퍼블릭 어셈블리가 같은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명은 using public assembly 2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참조 추가를 하시고요.
사용하는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해 봅시다. example 2 컴파일러에서 동작해 보면 잘 동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만들었었던 응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동작을 시켜보면 수정된 버전의 어셈블리를 참조하여 동작함을 알 수가 있죠. 솔루션 창에 가서 참조해서 퍼블릭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특정 버전 속성을 true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동작을 시켜보면 처음에 참조한 어셈블리를 참조하여 동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름 충돌도 피하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실행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죠. 이 외에도 지연 서명이나 게시자 정책 등 어셈블리에 대한 사항들이 있으니 MSDN을 참조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셈블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